이번 시간에 우리 유방암의 림프 부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방암 우리 환우분들께서 수술하고 나면 많이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림프 부종입니다. 물론 이제 항암 중에 뭐 여러 가지 고통도 있겠지만 이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제 수술이나 또는 이제 뭐 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림프절을 절제한 후에 단기적으로 잠시 생겼다가 보통 1년 안에 없어지는 게 대다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는 계속 남아서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 림프 부종이 남아있으면 처치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렇게 만성화된 경우에는 뭐 솔직한 말로 완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고생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림프 부종입니다. 림프 부종에 대해서는 심한 경우 우리가 림프 배액술 이렇게 그 림프관이 떨어진 데에 대해서 그 인공 호수나 관을 넣어서 억지로 빼는 경우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도수 치료라고 알려져 있는 그 배액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집에서 자가에서 할 수 있는 압박 스타킹들을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붕대를 감는다든지 아니면 간헐적 뭐 펌프를 한다든지 레이저 치료 등등을 방법을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침 치료랑 뜸 치료입니다. 실제로 한 2008년 전부터 제가 암 환자 보기 전부터 이게 그 림프 부종에 대해서 뜸과 침 치료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부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 침 치료가 확실히 어느 정도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효과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정말 좋으냐와 또 하나는 지속성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이미 만성화된 림프 부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완치는 안 됩니다. 이 증상은 호전은 되지만 결국 이어지는 게 현재까지는 마땅한 처치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서 그 찜치료, 전뜸치료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뜸과 찜치료를 하면 안 좋다는데 그 뭐가 안 좋고 그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찜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논문 하나 정도 있어서 몇 개 좀 찾아왔는데 온침이라고 뭐 침치료도 있고 온침도 있고 뜸치료를 사용합니다. 뭐 이제 보통 수술하고 오면 갖고 오시는 티칭이 자료에 의하면 뭐 이제 부종 부위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사용합니다. 그 논문에서는 전부 다 그 부종 부위에다가 직접 시술한 걸로 되어 있고 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드리자면 림프 부종에서 위험한 건 뭐냐? 첫째적으로 수술하고 왔을 때 초창기에는 여기 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압을 너무 세게 해서 많이 부어버리면 수술 부위가 다시 접합을 못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혈압 되지 마세요. 아니면 수행 받지 마세요라는 이제 안내를 받고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어 있으면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 안에. 그리고 여기에 바늘을 만약에 꼽았다든지 상처가 났으면 감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감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를 이제 상처나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티칭을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찜치료, 바늘 찔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뜸치료 뭐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설왕설래가 좀 있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뜸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현재 간접부를 중심으로 해서 써 있는데 직구는 절대 줘도 안 된다고 1차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직구는 직접 이 위에다 살펴서 하는 뜸을 뜻합니다. 절대 안 되고 침치료 같은 경우에도 엄한 데서 이제 좀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감염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 처치 안 되는 곳에 가서 침치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간혹 뭐 사우나나 마사지에서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소독 안 합니다. 감염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연구 논문에서 뭘 했길래 이 사람들이 좋아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침치료 이건 중국에서 된 건데 혈자리는 뭐 결묘, 뭐 어깨 부분, 그다음 외관이라는 곳에 침을 한 거고 온침이라고 해서 침 위에다가 뜸을 같이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 같은 논문 같은 경우에는 부종도 있었지만 어깨 관절에 대한 가동 범위 제한까지 같이 한 연구라서 견우라는 이제 어깨에 대한 혈자리에 대한 침치료가 추가가 좀 됐었고 외관 혈자리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뜸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같은 경우 비노, 수월이 외관 견정이라고 해서 팔 쪽에 우리 부분 쪽에 대해서 관절 부분이나 아니면 삼초경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고 볼 수 있고 신수는 우리가 이제 배수혈인데 보통 이제 우리 몸의 수분 관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신수를 같이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는 아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픈 부분 예를 들어 우리가 부종력이 있었는데 여기에 누르니까 아파요. 그러면 여기다 좀 더 추가를 해서 몇 가지 더 추가한 상태로 뜸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40명 기준으로 했었는데 결과를 보면 침치료가 온침을 받은 사람 대 여기는 약물 치료하신 분입니다. 약물 치료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디오신이라는 약물을 쓴 건데 약물을 썼더니
26.27% 정도의 호전을 보인 겁니다. 약물을 치료해서 호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좋아졌고 침 치료를 했을 때 52.46%로 해서 침 치료가 그래도 약물 하는 것보다는 더 우수하다라고 좀 볼 수 있었던 것도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삶의 질이나 피로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깨 관절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그 이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깨 치료 괜찮다, 뭐 침 치료하는 거 좋다라고 많이 권하는 내용이 있었고, 등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바스라고 해서 그냥 뭐 느낌이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7.57에서 4.87로 낮아졌고, 여기에선 반대편에 같이 하셨던 분들은 그냥 물리치료, 우리 흔히 공기압 하는 그걸 이용해서 했습니다. 하신 분들은 7.42에서 5.41로 감소한 걸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평균치라서 보면은 더 많이 내려간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센티미터를 재봤을 때 상완, 팔뚝에 대한 그 길이를 쟀을 때 1.13 정도 감소했고, 물리치료를 한 경우에 0.61이 감소됐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 팔꿈치에서 10cm, 여기에는 1.25 줄었고, 여기는 0.36. 이거 말고도 뭐 손목 위 몇 가지 더 체크 부위가 있는데, 이 두 논문에서 나왔던 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메타 분석이나 다른 종합 분석을 했을 때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어서 같이 적어놓은 건데, 주로 상완, 여기 어깨를 부분타는 요 위쪽이 침치료나 등치료 했을 때 더 잘 빠진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센티미터가 더 잘 돼 있었는데, 손목 쪽으로 갔을 때는 요거보다 조금 갭차는 적어집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모든 전체는 그 나중에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로 뜸치료한 빠른 속도로 부종이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일반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 서서히 조금씩 해서 절대 마지막에 도달하는 수치도 조금 낮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에 문제는 없었냐? 이 둘 다 문제가 없었고, 이거 외에 나중에 그 종합 분석한 결과에도 따르면 뜸치료가 딱 한 건, 그때 한 300건인가 400건 이상의 그 치료 결과를 봤을 때 한 명이 이제 화상 입었던 케이스가 있었고, 4명에서 5명 정도가 좀 불편감을 호소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보통 반응 실제로 뽑는 거고, 전기자극 주기도 하고, 아까 여기서처럼 뜸을 주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경우는 일반 침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인 치료를 해서 상대 다른 쪽에 활용도 하지만, 실제로는 환부에 직접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은 걸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독 잘 하시고, 침 어차피 새 거 뜯었으면 대부분 다 멸균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감염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소독 잘 하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뜸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뜸구라고 해서 여기 어떤 기구가 있어서 그 안에 뜸을 넣고 띄우게 되는데, 여기 공간이 이렇게 뜹니다, 피부랑. 그래서 여기 뜨거운 기운이 도는데, 여기에 보면 좀 자세히 써 있었던 게 뜸 치료하는 방식에 따뜻한 기운이 돌아서 피부가 약간 붉게 돌고 따뜻한 기운이 났을 때를 목표로 하며, 만약에 환자가 불편했을 때는 뚜껑을 열어서 열기를 빼주거나 자리를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열이 너무 올라가면 화상을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피부 야삭하신 분들이나 이 부분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제발 어디 가서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짚고 뜯는 데도 있는데, 피부 이렇게 있으면 그 쑥좀 딱 해서 여기 태워서 하는 거, 그래서 여기 화상 입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몇 군데 하시는 데 있는데 하시지 마시고, 하시게 되면 간접구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옆에서 누가 붙어서 계속 이동하면서 체크해 줘야 되니까 그거 확실히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부종 생기면 감각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이 논문 말고 다른 종합 논문에 보면 여기였구나. 이 뜸치료 논문에 보면 이제 감각적인 면, 뭐 움직임의 면 몇 가지에 대해서 더 측정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감각도 많이 좋아지고 했다고 해서 지금 뜸치료를 많이 권장한다고 돼 있고, 종합 분석을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했더니 한 12논문 정도 이렇게 쭉 뽑아서 계산을 했는데, 6개 정도에서는 그 어느 정도 좋았지만 6개 정도에서 좀 떨어져서 메타 분석상에는 아직은 막 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온 것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그 세부 내역에 보면 침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던 건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논문의 결론도 침치료가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까지 이 만성적인 거, 후반부를 치료했다는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심점이 게 있고, 좋은 건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하기엔 몇 가지 부족한 결과가 있다.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저는 환자분들은 뜸치료는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만에 하나 침치료는 받고 나면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수술하고 한 달 내는 침치료는 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수술비가 좀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있고, 그거 지나고 나면 침치료 같이 병행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